네, 제가 세션 1을 저희 AI 칼리지, 우리 조직의 AI 칼리지가 그 임직원들에게 슈퍼파워 같은 초능력을 주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네, 세션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기업에 초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우리 되게 많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네, 스코프랩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코프랩스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AI랑 이제 데이터 교육 쪽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그 SI 구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과 현장을 누비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업 사례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Q&A 남겨주신 것 중에 아마 우리 회사는 아직 데이터 보안 이슈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아직 우리가 챗GPT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도 되나요? 도입되지 않은 공공기관도 저희가 전사교육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입 이전에 이게 왜 Y에 대한 부분, 이게 어디에 좋은 거지? 라는 체감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기준은 도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조직의 지향점에 따라서 특히 공공기관, 우리 그 공공 데이터 활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잘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이드 교육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까지 우리가 GPT랑 잘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보안이 잘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GPT에 커스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지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Q&A 올라온 거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표님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업 사례 저희가 그 같이 컨설팅 해드리고 또 교육 설계 해드리고 또 했었던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님, 우리 첫 번째 리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사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에 가면 생성형 AI 교육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면 네, 리더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안했죠? 일단 리더분들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이제 좀 퍼지는 경향성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있다 보니 아무리 그 이제 아래에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주셔도 이제 그 리더분들이 사실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좀 퍼지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 교육을 조금 제안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사례 기반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제 사례는 이제 2시간짜리 특강 형태의 이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대기업, 이제 대기업이고, 그리고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O 분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전사 리더급 250명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실습형 수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250명이 그리고 이제 모시기도 힘들고요. 이런 250분을 한 자리에서 교육을 진행한 게 아니라 총 7회차례 나눠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제 교육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 소위 말해서 신입사원분들한테는 이거 좀 의외로 쉽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써보시고 챗 GPT가 어느 정도의 지금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고도화가 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가 이런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생성형 AI한테 명령을 잘 내리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챗 GPT 3.5, 챗 GPT 4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주로 전달 드리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문 요약도 해보시고요, 뉴스 요약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메일 같은 것도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맞아요. 리더는 사실은 실습 자체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 인사이트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CEO분들 그리고 임원분들한테는 챗GPT로 혹은 AI가 우리 그 비즈니스 판도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이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팀장으로서의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을 받고 난 후기는 뭐였냐면요. 채용 TO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네.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교육 끝나고 돌아가서 챗GPT 관련된 유용한 툴의 유료 결제를 다 해서 우리 팀원들 같이 이걸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리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리더 교육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연을 우리가 해볼 교육도 말씀드릴 건데요. 전사원 대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 교육을 진행해 봅니다. 대표님, 저 너무 신기했어요. 챗봇을 그냥 막 뚝딱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사원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로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챗 GPT 하나만 다루더라도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챗 GPT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업별로 우리는 뭐 제조업이니까 이런 거를 공정 프로세스를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권이니까 이런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각 기업, 각 부서만의 어떤 페르소나를 적용해서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조금 익히면서 프로젝트 혹은 이제 내가 수업이 끝나고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같은 거를 이제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후속 자료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AI 기초의 어떤 전반적인 지식을 약간 좀 터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을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 산업군별로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 또 시연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챗봇 만들기 우리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챗 GPT가 이번에 등장을 하고 간단하게 챗봇 같은 거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저희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챗 GPT-4에 이제 GPTs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해당 기능은 저희가 뭔가 저희가 어떤 챗봇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만들더라도 썩 그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샘플을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약간 가고 싶은 회사에 약간 샘플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제가 약간 이 회사의 페르소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출근도 가능하고 재택근무 되고요. 자율휴게 시간제도 있고 탄력 출퇴근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과사 그런 거 이제 전화 문의 같은 게 좀 많이 오는 편이라고 제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챗봇 같은 걸로 이런 거를 잘 학습만 시켜두면은 먼저 문의를 하기 전에 챗봇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수가 이제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시연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저희가 챗 GPT한테 한번 학습을 한번 가볍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경에서 이제 챗봇 구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복리후생 챗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챗 GPT한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조금만 화면 확대해 볼게요. 가이드를 주면은 진짜 이렇게 공부함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친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어떤 그 페르소나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GPT 3.5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살짝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채팅 형식으로 챗봇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챗 GPT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베네핏 버디라고 하는 이름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시연을 준비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친구한테 저희가 컨펌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생성형 AI, 이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적절한 요거에 이제 맞는 프로필 사진을 이 친구가 만들어줍니다.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베네핏 버디와 관련된 약간 뭔가 도움을 주는 로봇 같은 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컨펌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액션을 여기서 저희가 취하게 할 건지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복리후생 샘플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이렇게 지금 넣겠습니다. 넣은 다음에 문서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 문서에 한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 문서에서 찾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 문서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그 독스 문서, 그 워드 파일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 문서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서 내가 답변을 내려겠다라고 이제 이 친구가 가이드를 실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막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채팅 형식으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개발적인 어떤 리소스가 굉장히 엄청나게 뚝 떨어지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런 챗봇 만들려면 개발팀의 요청에도 상당한 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외주 개발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또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챗봇이 나올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물론 이거를 지금 커스터마이징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잘 되는데 시간상 저는 일단 이 정도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하는 건데 약간 야간 식비가 저녁 식대가 조금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회사는 3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가이드를 한번 줘볼게요. 저는 2시간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야근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질의를 해보면요. 그쵸?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야근 식비 지원을 3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근 식비를 지원받을 수 없더라고 여기 있는 어떤 기준들을 이 친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좀 기다란 법률 문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튜닝을 굉장히 잘하면은 굉장히 답을 잘해주기 때문에 법률팀으로도 응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인사팀은 당연히 쓰실 수가 있고 각 부서마다 약간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챗봇한테 이제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이 링크를 그냥 저희 그 구성원들한테 던져줘서 여기서 먼저 물어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은 인사팀 혹은 뭐 법률팀에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채팅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 요런 거에서 저희가 파인 튜닝을 이런 식으로 명령을 기반으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챗봇을 만들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기초적이지만 되게 작게 묻는 질문들을 FAQ라고 하고 이걸 보통 우리 막내들한테 많이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 그 막내분들한테 이런 거 맡기면 리텐션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신 이런 챗봇들이 각 부서별로 있다면 기초적인 내용들을 소통하는 데 훨씬 편할 것 같고 사실은 물어보면 금방인데 우리가 멀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팀에 개발해주세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혹은 내용을 수정해야 돼. 그럼 개발팀에 또 이것도 해주세요, 빼주세요, 추가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게 좋은 건 내 손으로 손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손으로 이거를 다시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데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고도화된 챗봇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실습해서 우리 사내에서 써보는 경험은 굉장히 우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을 볼게요. 저희가 GP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써봤는데 이제 GPT 단독도 단독인데 툴과 연동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멀티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교육도 있나요? 라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 봤죠.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 이전의 교육이 약간 좀 챗 GPT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뭐 신입사원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진행하는 교육인데 정말 이제 여기서는 AI 기초 터다지기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안 레벨이 어느 부분에서 이런 보안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쓸 때 보안팀에서 그렇게 주의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초사항을 일단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챗 GPT를 정말 이제 가볍게 배워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캐치업을 한 다음에 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기반의 챗봇 서비스들이 사실 챗 GPT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글 진영에서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모델이 네. 있어가지고 그 제미나이는 구글에 있는 모든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돼요. 그 지메일 자동화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미나이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팔롯도 있고요. 그리고 콜로드 3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챗봇들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그 챗봇마다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API까지 직접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업무적인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생성형 AI가 이런 챗봇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챗 GPT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감마라든가 아니면 뷰티풀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성 AI 서비스를 조합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낸다거나 PPT를 고도화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형 AI 트렌드를 이제 연구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약간 좀 패스트 팔로워가 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이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플러그인, 다양한 생성형 AI 중에서도 아까 대표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어떤 건 이거 곧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좋아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가장 잘 활용하기 좋은 툴들을 선정하는 것부터도 저는 이 프로젝트 실습을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연을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대표님 이거 소개해 주시죠.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 관련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이거 인사 담당자분들 이제 입장에서 어떤 그 구글 폼 같은 걸 이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구성원분들이 좀 아쉽지만 010-0000-0000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조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PH도 써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뭐 슬래시도 있고 뭐 10 혹은 82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정도만 이거를 수기로 이렇게 정제된 전화번호를 작성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GPT 이제 API를 연동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라고 하는 명령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GPT fi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한 다음에 자, 챗 GPT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기반해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시를 던져주는 겁니다. 예시를 해서 얘부터 얘를 이쁘게 바꿔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 친구가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걸 참조해서 이쁜 형태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베스트 프랙티스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간편해지네요. 맞습니다. 만드는 것도 진짜 딱 한 많아야 10개 정도만 하면은 이 친구가 그걸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GPT가 연동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서 GPT 입력해 주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100글자 이내로 말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뭔가 로드가 되고 있죠. 챗 GPT에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블라블라블라 지금 이렇게 쭉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제 진짜 활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구글 그런 경우는 조금 잘 없겠지만 구글 이 스프레드시트로 어떤 지원자의 어떤 그런 걸 받으면은 우리가 평가 기준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각 항목에 대해서 몇 점인지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도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 제 지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수업을 듣고 이 친구 사실 개인 과외죠. 개인 수업을 듣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해외 문서 같은 거를 조금 요약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딱 와가지고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게 조금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쫙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가지고 자동 요약 쫙 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CS 담당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이슈가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냐면요. 어떤 특정 긍정적인 CS는 어디로 보내고 부정적인 CS는 뭐 제품 개선, 품질 개선 팀으로 보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뷰들이 쫙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GPT 그리고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한 다음에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정 셀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챗GPT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어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챗GPT는. 그래서 후회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간식 필요한 분들 이거 꼭 사세요. 강추합니다. 긍정적이라고 하고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로드를 진행하면서 두 개에 대해서 하는데 요건 근데 우리가 사람이 봐도 좀 애매해요. 이거 먹고 살 더 쪘다. 다이어트 간식이라며. 물론 이제 칼로리도 보고 막 봐야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봤을 땐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정말 이제 확실한 것들은 촥촥촥 이제 걸러내면서 이런 업무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정말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이거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냐면 네. 우리 HR 피플들이 그 JD 싹 크롤링 해가지고 최신 스킬 어떻게 뽑아내지? 요거 우리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렇게 해보는 실습들을 저희부터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 특히 HR 피플들이 우리 직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교육 만족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더 이제 빠르게 그리고 이런 문서 작성에 대해서 막 함수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자연어로 할 수 있는 이런 꿀팁들을 알면 우리 교육 담당자들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 우리 자신만의 어떤 그 초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툴 기반이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희 챗 GPT-4 잠깐 들어와서 챗 GPT-4입니다. 이 챗 GPT-4에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즘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요. 이제 제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그냥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원래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뭐 파이썬도 써야 되고 아니면 뭐 태블로, 파워 BI 이런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정말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스크리닝 할 때는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다음에 데이터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진행을 하면요. 이 친구가 해당 데이터를 읽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네, 해당 데이터를 이제 쭉 읽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쭉 읽습니다. 디폴트로 이제 이 친구가 영어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답변해줘 혹은 방금 말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런 게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타이탄이 이제 타신 분들의 한번 전체적인 나이 분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좀 말이 기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 괄호치고 에이지 컬럼을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읽고 어떤 식으로 이 에이지 컬럼을 이제 가져다 와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릴지를 이 친구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챗 GPT의 장점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결과물 딱 나왔죠. 와. 딱 나오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맞게 한 거야? 할루시네이션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고 오픈 AI 쪽에서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보시면은 코드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이썬 코드만 가볍게 읽을 수가 있으면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코드를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짜야 됐다면은 지금은 이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짠 코드를 리뷰를 하면서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드 스킬에 대한 난이도가 확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 이제 고객 데이터 분석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고객 그 서비스 랩에서는 이 말씀 주신 방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마지막에서는 늘 휴먼 스킬이 좀 발휘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100% 예방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면
그것도 예방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거기에서 휴먼이 전문적으로 걸러내야 될 부분들만 진행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 분석은 정말 우리가 알면 기존에 이거 뭐 데이터 분석하는데 뭐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팀에 요청할 때 어쩔 땐 수치심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내가 왜 아, 이걸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왜 파이썬을 몰라가지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질 수 있고 또 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 활용하는 거 요거 나오는데 네. 대표님, 우리가 소라도 그렇고 지금은 텍스트 생성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고 이미지도 뭐 미드전이나 뭐 달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봤고 음성이 생성되고 영상도 생성돼서 저희 휴넷도 디지털 컨텐츠 만들 때 이거 막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됐었던 고객 니즈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실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소라 예시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정말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동영상도 막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미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미드전이 이제 V6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약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AI가 그림을 그리면 손가락이 6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온다. 그거 정복된 지 꽤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엔터테인먼트 직군에서 혹은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해야 되는 직군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녹여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그 프로덕트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모델분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저희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조명이 굉장히 환한데 이런 조명 같은 것들도 이제 대여를 해야 되고 그런 리소스가 많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가볍게 이미지 쪽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고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적용시키고 파라미터 레벨까지 정말 그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절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절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미드전이나 뭐 클립드롭, 플레이그라운드 AI랑 이제 더 이런 상용 서비스가 아니라 이 웹 UI나 컴피 UI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AI 약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세팅해가지고 정말 이 미세 조정을 진행하면서 혹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뭐 휴넷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아쉽지만 미드전이는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웹 UI나 이런 친구들한테 휴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시켜가지고 이런 로고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게 이미지 쪽에서도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면 우리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UI, UX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겨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잘 현업에서 뭐가 더 좋아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효율화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우리 소라 같은 툴이 나왔을 때 저희 사장님 프로덕션 팀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할래?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직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뭐 할래? 제가 하던 일들을 이미 많이 자동화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투트랙으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 교육할 때 R&D 관련해서 논문 작성에 관련해서도 챗GPT가 유용한가요? 라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까 맥킨지 보고서도 그렇고 R&D 직군에서 챗GPT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좀 제공해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개발 레벨과 이제 연구원 레벨에서는 사실 코드에 굉장히 익숙하고 논문을 보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이 읽을 때 그리고 찾을 때부터 고통스러워요. 내가 찾은 논문이 정말 어떤 신뢰성이 있는 논문인가? 그리고 괜찮은 곳에서 이 논문을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인용을 했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된 작업인데 이거를 손쉽게 해주는 생성형 AI 툴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논문을 딱 띄워줘가지고 그 논문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툴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걸 배워서 약간 그 본인의 스킬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정말 개발 역량 같은 걸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고도화 방법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취득을 하고 전처를 해서 이런 AI를 학습을 시킬지, GPT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지, 레그라고 하는 기법, 인스트럭터 튜닝 같은 이런 기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회사만의 챗봇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노코드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런 그 랭체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을 직접 이제 다뤄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지, 에이전트라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 검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약간 종합적으로 배우는 좀 난이도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엔지니어 분이 저한테 잠들면 죽는다라는 말을 엔지니어끼리 했대요. 챗GPT와 생성형 AI가 하루가 다르게 막 너무 좋은 기능들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잠들어서 모른 채 지나가면 죽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R&D에 쓸 수 있는 저희 그 AI도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 담당자님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논문과 관련된 이제 기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CI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논문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약간 정말 AI 쪽에서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무려 이제 인용수가 지금 보시면 53만에 이제 달하는 엄청난 논문인데요. 지금 요게 약간 아카이브 버전과 아카이브 버전이 아닌 게 있는데, 저는 아카이브 버전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논문입니다. 논문이 쭉 있고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됐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문서들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눌러보면은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와. 그래서 이 친구에 나와서 저희가 이 논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요거는 제가 좀 뭔가 돼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한테 앱스트랙트 요 부분을 요약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 친구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DF가 같이 이렇게 어떤 논문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PDF까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What is the attention? attention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를 하니라고 이제 질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 논문에서 말하는 attention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가 쫙 찾아주면서 어느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찾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읽어보면은 정확합니다. 예, 정말 정확하게 이 논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요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걸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툴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커넥티드 페이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해당 서비스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논문부터 봐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교육 쪽을 지금 총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education engagement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ducation engagement라고 되어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해당 주제를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거 보면 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무려 인용수가 290이나 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도 54개나 들어가 있는 논문을 딱 누르면은 시각화를 해줍니다. 와. 그래서 이 논문을 기준으로 이 논문을 참조한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 이런 선들로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인용 횟수 같은 거를 이렇게 원의 어떤 크기, 색깔 같은 걸로 쫙 비교를 해주면서 내가 이 논문으로 시작해도 되겠다. 아니네? 여기 이게 있네? 얘가 진짜 여기저기 뻗어 있고 얘는 와중에 2004년 논문이네? 얘가 뭔가 시작일 논문이 확률이 높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문에 대한 시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AI가 그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제가 되어서 우리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해주는 정말 강력한 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이거 서울대에서도 이 논문 그 지도할 때 많이 쓰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어떤 석박사 분들의 좀 노코드 기반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영구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진행을 했고 뭐 더 나아가서 서울대는 이제 AI 윤리와 관련돼서 이런 연구 윤리와 관련된 것까지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과정을
사실 1년 전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표님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들을 받아보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얘기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챗GPT 관련돼서 논문이 최신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우리 조직에서 큐레이션해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면 인용이 많이 된 그리고 이제 평판이 좋은 논문들을 우리가 빠르게 받아보고 요약하고 질문하고 또 반영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학습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챗GPT에 대한 신규 논문을 큐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뭐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이 이런 고민까지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 시험 너무 재밌어서 이거 시리즈로 계속 하고 싶은데. 네. 마지막은 우리 AX 시대의 AX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 올해 핵심 인재 양성 이 플랜 짜셨나요? 네, 근데 이게 과거 핵심 인재와 지금 AX 시대 핵심 인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AI 리터러시부터 그리고 AI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전략적 이런 사고도 많이 이제 그 함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AX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위해 장기 과정을 제안한 경험이 있는데요.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겁니다. 약간 이런 생성형 툴을 어떤 부서나 팀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전사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특정 이제 직군, 특정 이제 연령대의 이제 임직원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장기 교육 과정 거의 물론 이제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매주에 특정한 날마다 이분들을 무려 2개월 동안 교육을 2.5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AX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툴 같은 것도 다뤄보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챗 GPT의 이제 엔진으로 가는 GPT라고 하는 엔진을 어떤 식으로 얘네가 학습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보완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근데 해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얻고,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의 약간 근본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을 이미지 생성하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바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서 약간 좀 인사이트를 얻고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례 업무 개선을 위한 어떤 문제점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하나씩 팀당 핸들링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조교와 멘토분이 이제 붙으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정말 좀 진행이 되는 장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AI 인재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소수 핵심, 우리 AX 시대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L&D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툴로서 접근하면 딱히 저는 기업에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사적으로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의사결정,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녹아들었을 때 우리 조직이 AX 시대에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인재 교육 아직 망설이고 있다, 혹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인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에 너무 아쉽네요. 오늘 유용한 툴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아까 그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 SCI 스페이스 그리고 뭐 커넥티드 페이퍼스 이런 거 다 적어 두셨어요? 바로 쓰면 좋은 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저희가 더 자주 좋은 기회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제 생성형 AI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듭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생성형 AI가 진짜 뛰어난 핵심 인재 영재한테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조직에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네, 평범한 사람한테 초능력을 갖게 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우리 기업만의 AI 칼리지로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면 우리 L&D 역시 그 교육 성과가 우리 원래
원래 본연의 목적인 조직의 성과 달성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그 김주현 대표님도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챗 GPT가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 보안 레벨 때문에 못 쓰지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교육 이제 설계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융권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거기 맞아요. 이제 보안 레벨이 너무 높고 개인정보 같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도입을 그 어떤 자체적인 챗봇 구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무엇인가 지금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예시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어차피 이런 생성형 AI를 저희가 약간 스마트폰처럼 약간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종의 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하는 세계가 앞으로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구성원들한테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사이트를 확보시킨 다음에 이제 넥스트 레벨로 우리가 나아갔고 도입이 딱 되었을 때 전사적으로 확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갖게끔 하는 게 이런 대부분의 교육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아직은 필요가 없을까,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구성원들의 약간 생각이 어떤 그 바운더리를 깨는 게 지금은 조금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우리만 아는 비밀 있잖아요. 금융 공공기관 제일 고민이 많은 거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미 심지어 도입 계획이 있고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낮았다. 그러면 저는 L&D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시리즈로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저희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현업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생성형 AI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문의도 환영합니다. 이런 문의 주시면 제가 저희 대표님 모시고 찾아뵙고 문제 해결부터 또 교육 경험까지 또 토탈로 저희가 설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 담당자님들과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